자, 안녕하세요. 차윤환의 건강TV 오늘 시작합니다. 아니, 요즘 말이에요. 좀 걱정거리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특히 제 걱정거리는 뭐냐? 할 게 없어. 저희가 그동안 다루었던 건강기능식품 소재가 이제 거의 80개가 되다 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그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개념이 잡힌 게 길어야 30년? 요 정도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먹는 것들, 즉 식품과 비교했을 때는 역사가 굉장히 짧죠. 자, 그래서 차윤환의 건강TV는 한동안 일반적인 우리의 식습관 또는 식재료 등을 조금 다루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몰랐던 내용들 또 아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컨텐츠들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요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병문안 갈 때 챙겼던 거, 알맹이도 알맹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었던 그 달달한 국물, 이거에 사람을 아주 미치게 했던 그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껍질을 좀 까서 먹으면 좋은데 껍질 까다가 에이씨 그냥 먹어, 이렇게 얘기했던 정말 추억 속에 있는 과일인데요. 그 과일의 정체는 바로 복숭아입니다. 자, 복숭아는 제철 과일의 대표 주자. 복숭아는 특히 제철 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요, 복숭아는 틈새 과일입니다. 틈새 과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요즘은 과일들이 1년 내내 나오지만 과거 과일들이 1년 내내 나오지 못했던 시절에 봄 과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봄 과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딸기, 그다음 앵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름 과일이 있습니다. 여름 과일이 뭐가 있죠? 수박, 참외, 조금 뒤에 가면 포도,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봄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과 같은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겠죠. 자, 얘네들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틈에 한 보름 정도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떠냐면요, 봄과일은 끝물이라 해가지고 비싸고요, 여름과일은 첫물이라서 없어서 비싸요. 가격들이 비싼데 그때를 메꿔주던 과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두 가지, 복숭아와 자두예요. 그래서 과일적으로 봤을 때 복숭아하고 자두는 약간 틈새와 틈새, 봄과 여름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과일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복숭아는 제철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복숭아는요, 아무리 좋은 복숭아를 사셔도요, 만져보면 어떻게 돼요? 말랑말랑해요. 자, 이렇게 말랑말랑한 특성을 갖고 있는 과일들은 어떤 거냐? 수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숭아를 먹지 않으면 가을에는 복숭아를 먹기가 매우 힘들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 복숭아 저장도 잘 안 될 뿐더러 가을 되면 사과 나오고 배 나오고 포도 나오고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복숭아를 내가 꼭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복숭아는 과거부터 지금도 상당히 짧은 기간만 판매가 되는 과일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제철 과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여름철에 복숭아는 최고? 여름에는 수분이 많고 당분이 많은 과일이 좋습니다, 영양적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여름철 되면 더위 먹고 입맛 떨어지잖아요. 입맛 떨어질 땐 그 새콤한 맛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새콤한 맛을 낼 수 있는 오래전부터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자두와 복숭아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두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벌써 입에 뭔가 이렇게 침이 싹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일이 줄 수 있는 유기산, 새콤한 맛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여름 과일이 바로 이 복숭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복숭아는요, 안토시아닌계 색소라고 하는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색소를 공급해 줄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름 과일들은 껍질이 두껍죠. 그래서 참외도 어떻게 먹어요? 깎아 먹고요. 수박도 어떻게 돼요? 안 먹습니다. 그쵸? 그 속에 있는 과육만 먹게 되는데, 복숭아는 사람들마다 100개 먹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복숭아는 이 껍질 부분에 안토시아닌계 색소나 아니면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여름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숭아는 생각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복숭아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앞에 있는 이 PD도 이거 되기 전에 복숭아 그러면은 자기가 난 복숭아 별로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당연한 거예요. 사과나 배 또는 포도 이런 것들보다 뭐 귤 이런 것들보다 나는 복숭아를 더 좋아한다 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복숭아는 주 과일이 아니라 약간 보조적인 과일, 틈새를 메꿔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복숭아의 매력에 아무래도 좀 잘 빠지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난 너무너무 좋아해 이런 얘기하는 분들보다는 복숭아 나왔네? 하나 먹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만 영양적으로, 맛적으로,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여름에는 복숭아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좋은 과일 중에 하나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복숭아는 역시 알레르기? 차이노의 건강TV를 보시는 분들 혹시 조금 제가 평상시하고는 좀 다른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를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이제 손을 살짝 계속 긁어요. 이게 뭐냐? 아까 이제 복숭아를 제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숭아는 기본적으로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레르기는요, 뭐 독은 아니에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또 컨디션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복숭아 이렇게 만져보면은요 아주 작은 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털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은 복숭아를 만졌다든지 복숭아를 먹었다든지 이러면 그 알레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아까 이렇게 손끝으로 만질 땐 괜찮다가 살짝 이렇게 댄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대고 또 손을 여기 만지고 나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뭔가 묻어서 그런지 약간 간질간질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드실 때 너무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럴 때는요, 껍질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껍질을 그냥 싹 벗겨서 과육만 드시는 것도 권하고 싶네요. 어쨌든 복숭아는 그 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과일이에요. 알레르기가 있는 과일. 그런데 그중에 복숭아는 그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심한 분들은 천도복숭아 같은 형태, 좀 털이 없는 거 만졌을 때 그냥 일반 사과나 배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것들로 좀 대체해서 드실 필요성이 있죠. 자, 좋은 복숭아 고르는 법은요 어렵습니다. 자, 왜 어렵냐면요, 일단은 과일은요 이 양날이거든요. 뭐냐면 만졌을 때 딱딱하잖아요. 맛있겠어요? 맛 없겠어요? 맛이 없죠. 왜냐면 덜 익었다는 얘기거든요. 과일은 오래되고 잘 익으면 익을수록 점점 얘가 말랑말랑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줌마한테 혼나겠지만 이게 만졌을 때 이 적당한 그 약간 들어감? 이런 게 있는 것들이 먹으면 맛있어요. 대신 말랑말랑하면 이미 충분히 숙성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예요?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복숭아 이만한 거 한 상자 샀는데 처음에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냉장고에 있어도 금방 물러지면서 저장성이 떨어지죠.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는요, 껍질을 만져보시면 이 껍질이 사과나 배에 비해서 조금 얇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얇다라는 게 이게 얇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수분을 잡아놓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형태를 갖고 있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둬도 금방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를 하실 때 내가 바로 먹을 때는, 금방 먹어야 될 때는 살짝 만졌을 때 이렇게 약간 들어감이 있는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복숭아를 고르시는 게 좋고, 내가 요걸 좀 오래 두고 먹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요거 그냥 땅땅한 거.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거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집 복숭아는 단단해요 라고 광고를 하시는 농부님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날일 수도 있다는 게, 좀 덜 익은 거를 단단하다고 파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분이 정말 복숭아를 잘 키워가지고 조직이 조밀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먹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장을 위해서는 일단 조밀한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뭐 보관법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자, 복숭아는 제가 얘기한 거 다 말씀드렸어요. 안에 있는 수분을 가다 놓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말랑말랑해지면서 얘가 이제 과숙이 된다. 그럼 오래 보관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단단한 걸 사야 되겠죠.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얘를 랩으로 싸요. 랩으로 싸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얘를 지퍼백으로 또 싸.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가장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보관을 하고 먹어야 되냐고요. 그렇다고 6개월, 1년 동안 보관할 수도 없을 텐데. 어쨌든 제 판단에는 그냥 사서 얼른 먹자 이거고요. 그런데 먹을 때는 상온에 둬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점점 이 안이 과숙이 되면서 점점 단맛이 올라가겠죠. 그 상황에서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만들어 먹는 게 가장 맛있다. 그런 의미인 거죠. 바깥에 두어서 적당히 수분이 날아가야 단맛도 올라가고요. 적당히 효소적 반응을 되면서 후숙이 돼야지만 단맛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후숙을 시킨, 상온 후숙을 시킨 후에 시원한 상태에서 먹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맛있게 먹는, 달게 먹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복숭아를 많이 샀는데 깜빡하고 못 먹었어. 그래서 복숭아 상태가 좀 많이 망가진 상태다. 어떻게 처치해야 될까요? 자, 그럴 때 말씀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복숭아 잼이에요. 자, 우리가 과일들을 모두 다 잼을 만들 수는 없어요. 잼을 만들 수 있는 과일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일단은 사과잼, 포도잼, 딸기잼, 그리고 복숭아잼 정도가 우리가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데요. 잼은 그 구조에서 설탕과 펙틴과 그 다음에 적당한 산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복숭아도 역시 이 세 가지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설탕을 조금 넣고 졸이는 정도의 과정만 거쳐도 잼을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복숭아가 상태가 좀 안 좋아졌다, 버리지 마시고, 너무 안 좋아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에 있는 과육과 껍질을 잘게 다져서 끓이게 되면 위생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전해지니까 끓여서 잼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만약에 그냥 처음부터 잼을 좀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고급, 최고급 복숭아 비싸니까 그렇게 만들어 드셔봐야 어떻게 보면은 별로 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잼을 만들어 드실 때는 좀 저렴한, 그리고 싸게 많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잼을 만들어 드시면 조금 더 일반 복숭아를 먹는 것보다는 다른 형태의 복숭아의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차이년의 한 가지. 자, 차이년의 한 가지. 자, 제철 과일이라고 하는 거 내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제철 과일의 특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거나 매일매일 1년 내내 먹을 수 없지만 지금이 제철, 여름철 제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숭아 한번 과일상에 가셔서 선택하셔가지고 저녁에 또는 아침에 하나씩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차윤의 건강TV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